예, 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조문, 임신구토가 끝이지 아니하면 건강, 인삼, 반화, 환우로 치료한다. 우리가 약을 먹지, 임산부가 이제는 뭐 주위에서 그 약을 먹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은. 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가 그냥 식품으로서 생강이나 건강, 여기서 임신 내 구토가 끝이지 않거든. 여러분, 임신을 빼고 누구든지 구토가 끝이지 아니하면 이렇게 보는 게 더 현실적이에요. 자, 구토증이 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만 써도 된다. 이 건강은 생강보다 더 약성이 강하거든요. 예. 수기를 구축해주는 위중의 어떤 그 소화기의 어떤 그 담음이나 수기로 인해 가지고서 구축하는 작용이 생강보다 얼등히 뛰어나니까. 예. 그리고 인삼, 반화 쓴다. 예. 그러니까 임신에 관계없이 구토가 있으면 이와 같은 처방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생강만 먹어도 데려서 먹어도 되니까 그러면 부담이 없을 수가 있죠. 임산부에서 그럼 생강 데려 잡수세요. 그래도 되죠. 예. 자, 임신 구토를 우리는 이제 오조증이라고 그러죠. 옛날 사람들이 오조라고 여긴 것은 본래 위중 가운데 한음이 있기 때문이다. 예. 혹 이것으로서 어떤 사람은요, 비위가 허약하다. 후세는 이런 식으로 글이 둔갑을 한 거죠. 임신 저거 해가지고 비위 기능이 약해져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로 이것은 본방의 뜻을 모른다. 그러니까 비위가 허약하다 그러면은 건강, 인삼, 반화가 비위가 허약한데 보하는 약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건강, 인삼, 반화는 위중의 그 한음, 한수죠. 음을 치료하는 아주 중요한 약재죠. 그 차이예요, 여러분. 대체로 건강, 인삼, 반화, 환우로 치료하니 반드시 임신구토, 부지에만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그냥 이것은 임기응변 방이 때문에 이 같은 경우 사군자탕에다가 반화를 이렇게 써서 하면 된다. 건강, 인삼, 반화 처방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그냥 하나 복습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강의하는 것 중에 무슨 처방이 뭐 어쩌다 저쩌다 이런 것보다 예전 사람들의 관점에 봐서 처방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한테는 본래 한음을 가지고 있다. 수기가 정체되어 있다. 수기 또는 뭐 유음이라고 해도 되고요. 유음이라고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구토증이 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후세 사람들은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발상이 문제가 있다고 제가 강의를 하는 목적은 이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이 처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자, 수기를 한음을 치료하면은 소위 말해서 소화기 기능이 활성화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임신에 소변이 곤란한데 음식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 자, 뭐 저는 이 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당귀, 패모, 고삼, 한우로 치료한다. 자, 임산부가 소변 보기 어렵다. 근데 보니까 먹는 거는 제대로 먹는다. 변화가 없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A라는 병증에 대해서 B라는 증거를 제시를 함으로써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소화기 계통, 중초에는 병증이 없다고 하는, 병인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를 들어서 간접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 쓰는 하나의 아주 짧은 글이지만 절묘한 어떤 그런 거죠. 근데 저는 뭐 이 처방을 잘 모르겠어요. 왜 이 처방과 소변이 곤란한 것과는 차이가 있거든요. 임신하면은 태아에 의해 가지고서
방광을 압박하다든가 소변이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방과 처방과 증상이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글이 빠진 부분이 있다. 옛날 사람들은 이 간은 알죠, 여러분? 대나무를 엮어서 만들어서 맨 위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그것이 시간이 되면 노끈이 끊어지면서 이게 빠지기도 하고 뒤섞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나 이것은 그 종이가 발명이 됐어도 한나라 중기에 종이가 발명이 됐어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 뒤로도 목간이라든가 대나무에다가 글을 쓰는 그것은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이것을 종이가 발명된 이후에는 이런 게 없다라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안 그래요. 종이가 발명이 되고 나서도 이와 같은 것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된다. 저도 또 안 따른다. 혹자는 태아의 머리가 방광을 압박하기 때문에 소변난이라고 하니 이건 참고할 필요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약처벌을 보면은 남자에게 어떤 활석을 반량 뭐 가한다 이런 것을 가한다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고3 같은 거 쓴 거 봐서는 이 사람이 뭔가 약간 열이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조금 임신의 수기로 몸이 붓고 소변이 분류하며 요런 것은 오한에 대한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오한의 증상이 심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이 이거는 오한에 대한 형용사다. 이와 같은 형용사가 있을 때는 오한이 증상이 보다 더 심한 거구나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어지럽다. 저는 이 글은 참 정말 잘 쓴 글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잘 쓴 글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기립성 빈혈이라든가. 수기로 인해서 물론 처음서부터 수기가 있다. 이거는 일종의 답이죠. 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문안이죠. 문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부인이 임신했는데 몸이 무겁고 소변이 불리하고 오한이 심하면서 어지러움 증상이 있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은 수기가 있다는 것을 판단을 하는 거죠. 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을 통해 가지고서 이와 같은 병원을 모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을 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의 수기가 있다는 전제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와 같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더 중요한 거죠. 이 증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수기가 있을 수가 있구나. 옛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수기가 병에서 차지하는 비율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장경할 때 장경왕은 말할 정보다 무슨 얘기를 했죠? 기만 얘기했잖아요. 거의 기만 얘기하고 수는 거의 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여기서도 전부 다 기라는 말은 없어요. 상한론과 근교율학에는 기병을 논한 적이 없어요. 수병만 얘기를 했지. 이때 규자 복령산으로 치료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 몸이 무겁고 여러분 생각을 해요. 몸이 왜 무거울까요? 몸이 왜 무거울까? 우리 몸의 수기가 정체되면 몸이 무거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감에 노출되었을 때 태양병 전문에 보면은 신동통 나오잖아요. 동통은 신중보다 더 심화된 거예요. 우리가 몸이 기력이 떨어졌어. 그래서 몸이 무거워 찌뿌둥해. 보약 쓰면 돼.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보약 가운데 보약을 쓴다 하더라도 사실은 보약도 알고 보면 전부 다 치수지제예요. 수기를 조절하는 약이에요. 우리가 알고 쓰자는 거예요. 알고. 몸이 무겁다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 몸이 그 에너지가 어떤 그 기의 에너지가 정체되고 울체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수기 변조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감이 됐던 내상이 됐던 스트레스에 의하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가 컨디션이 나빠졌을 때는 수기의 변화가 발생이 된다. 변조증이 발생되는 거는
고위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놀라운 견해라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말은 제가 여러분한테 수차 얘기했잖아요. 우리 몸의 70%는 수다. 70%는 수예요. 그러니까 수를 조절하면은 70%의 병이 관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 소변 분리 일어나자마자 이것도 기가 막힌 표현이죠. 임신 가운데 수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견병 지원의 해석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혹 오늘날 말하는 임신 중독 증상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소변 분리는 그렇기 때문에 소변 분리는 비단 뭐뭐뿐만 아니라 유음의 분리 때문만이 아니라 또한 울열의 입력 때문에 울열로 인해 가지고 소변이 이렇게 시원스럽게 나오지만 열이 울체돼서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는 거. 여러분 입력할 때는 약간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소변 볼 때 굉장히 불쾌해요. 따갑고 아프죠. 그 같은 사실을 어떻게 아는가? 규자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은 전적으로 청열 이수지제로서 위주하기 때문에 규자 복령산으로 치료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없어요. 이와 같은 규자를 써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여기서 소변 분리 예를 들어서 쓴다 그러면 소변 분리 뭐 통이라든가 입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훨씬 이 처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근데 혹 당귀 자객성에다가 규자나 오룡산에다가 규자를 가해서 쓸 수가 있다. 이것을 이제 기본방으로 한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규자라는 약물은 이수통림 여기 나오죠. 활장, 통변, 통유, 청열, 배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의 특성을 살리자면은 분명히 이와 같은 증상에 울열의 증상이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의외로 규자하고 복령은 처방은 간단해요. 여러분 이 복령이 정말로 얼마나 멋진 약인가. 복령이 얼마나 멋진 약이에요. 이런 증상들 소변 분리, 신중 소변 분리, 기립성 빈혈에 복령을 쓴다. 복령. 참 여러분 이거 정말 옛날 사람들 처방 우리가 하나하나 약물 하나하나 배울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여부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복령을 쓴다. 사군자탕에서 응용해서 연계출감탕이라든가 후세의 반화백주 천마탕 같은 경우 얼마나 멋진 약이에요. 결국 반화백주 천마탕도 거담 이수지제잖아요. 거기다가 천마라고 하는 정말로 현대의 의학으로 말하자면은 뇌의 어떠한 빈혈이라든가 혈액순환을 아주 왕성하게 촉진시킨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화백주 천마탕은 불후의 그것도 명처방이죠. 이동원 선생이 좋은 처방 많이 만들었어요. 몇 가지 만들었어요. 보증이 기탕이라든가 반화백주 천마탕 유화 같은 것들 많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수지제라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은 이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지제는 바로 치수하기 때문에 보기가 된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계속 했지만은 여러분도 머릿속에 세뇌된 것을 이수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의학의 대다수 우리가 알고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지 간에 대다수의 약물의 결과 그 치료는 이수지제하고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육미주황탕, 팔미주황탕도 전부 다 알고 보면 이수지제하고 관계가 있다. 그것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한로 고방을 우리가 보다 보면은 병세의 흐름에 따라서 다 하지만 결국은 수라고 하는 문제를 조절하는 거예요. 수가 많으면은 배출하는데 배출하는 방식이 병위에 따라서 다르고 수기가 부족해지면은
병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백호탕이라든가 소시오탕도 수기를 보호하는 약, 진액을 보호하는 약이에요. 진액이 완전히 말랐을 때 조이승기탕을 막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이 모든 약물이 수하고 관계가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예,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저한테 뭔가 배울 점이 있다면 바로 이 수에 대한 문제, 고위들이 왜 수에 대해서 그렇게 모든 문제를 여기서 찾으려고 했던가.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몸은 다 수예요, 수. 예, 물자루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순환. 약자로 쓰겠습니다. 예, 대충 쓴 거니까 물자루예요, 물자루. 우리 몸은 물자루라는 거예요. 예. 자, 달에서 지구를 찍어서 보니까 지구가 어떻게 보이죠? 파랗게 보이죠? 물의 물덩어리. 지구도 물자루예요, 여러분. 지구의 물자루를 보호해 주는 게 뭐죠? 대기권이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물을 보호해 주는 게 기라는 거죠. 또 그 기의 진료, 물질적인 자료, 공급, 이것이 바로 수죠. 그래서 이 수와 화와 이 기는 우리 인체 생리에서 우리 한약이 가지고 있는 것, 저는 이것이 제가 그 제 자신의 그 한의사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결국은 그래도 이런 멋진 것이었구나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뭐 현대의학 하는 사람들은 코웃음 칠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나 멋진 사고방식이라고 봐요. 이 자연현상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여기에 음양 허세를 갖다 막 붙이고 그래서 복잡해질 뿐이지, 알고 보면 수와 이와 같은 문제, 결국 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화와 기의 어떤 문제, 상호관계, 이것을 가지고 조절하는 게 모든 약재들이 왜 이렇게 많냐? 병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열이 끼었느냐, 한이 끼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뭐 내용이 요런 것들은 우리가 참고할 내용이 많고 뭐 30분씩 뭐 할 정도는 아니고 한 뭐 10몇 분씩 이렇게 방송되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